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며칠 전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동영상에 한 분이 유튜브 채널에 있는 그런 동영상들을 갖다가 꾸준히 공부를 하면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감지가 되면 팬을 1분 동안 구동시키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가 있겠는지 그런 댓글이 있어서 그 질문을 토대로다가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감지가 되면 팬을 1분 동안 구동을 시킨다. 이제 그 시스템의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적외선 센서를 쓴다고 얘기했는데, 자, 일단은 저 센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외선 센서가 사용되는 곳을 좀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비접촉,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비접촉 온도를 비접촉 방식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온도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도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센서 등 같은 데 붙어 있는 인체를 감지하는 그 센서가 적외선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를 갖다가 측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대상물과의 거리도 측정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거리 측정하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다. 이런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리 측정을 하는데도 적외선 센서가 이용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센서 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그 부품 중에 포토커플러라는 것도 있는데, 옵토 아이솔레이터라고도 합니다. 그거하고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포토 인터럽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에 포토 인터럽터를 구성하는 그 두 개의 소자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적외선 LED와 포토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어떤 검출을 위한 센서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사형과 그 다음에 그 투과형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한번 써보죠. 투과형과 반사형이 있습니다. 대상물과의 거리 측정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 특정 거리, 아주 가까운 10cm, 20cm, 30cm 거리부터 메타, 1m 이상의 그 거리까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적당한 그 적외선 센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과형과 반사형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는데, 반사형 같은 걸 이용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상물과의 거리 측정을 하는 그런 적외선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형 센서를 이용해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근접 센서로다가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적외선 센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적외선 센서를 이용 감지가 되면 팬을 1분 동안 구동을 시킨다. 그 어떤 타입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할지를 갖다가 그 용도에 맞게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센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 써보겠습니다. 다양한 센서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 지식을 토대로 적당한 센서를 갖다가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할 때 센서가 없는 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센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한번 해볼까요? 부가적으로. 자, 센서는 정의를 내려보면,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어떤 그 변화를 갖다가 정기적인 신호로다가 변환해주는 그런 그 소자를 갖다가 이제 센서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듀서하고도 요새는 동일한 개념으로다가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센서에는 디지털형과 아날로그 타입이 있습니다. 디지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통신으로다가 그 센서의 값을 갖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는. 물론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아날로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 특히 어떤 전압의 변화, 온도 센서가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전압이 변한다든지 온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한다든지 그런 아날로그 값으로다가 이제 출력되는 그런 센서를 갖다가 아날로그 방식의 센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구성을 위한
그런 소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회로 설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토대로다가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센서를 사용하는데, 자, 여기 센서를 갖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센서를 사용하는데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그 레벨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호 레벨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신호를 갖다가 이제 증폭을 해야 되겠죠. 자, 증폭 회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뭐 디지털 타입 통신 방식으로다가 출력되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센서의 통신 사양에 맞게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주면 될 텐데, 여기서는 아날로그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호 레벨을 갖다 맞춰주기 위해서 증폭 회로 같은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디지털적인 입력으로다가 입력하기 위해서 뭐 비교기 회로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산 증폭기. 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증폭 회로 같은 경우에도 뭐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증폭할 수 있을 거고, 또는 뭐 트랜지스터 같은 걸 이용해서 증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센서에 대한 회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팬을 갖다가 1분 동안 구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팬 구동 부분을 보면, 자, 뭐 저 팬이 이제 어떤 팬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DC에 의해서 돌아가는 DC 12V 또는 DC 24V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구동 방식의 팬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저희 뭐 일반적인 환풍기 같은데 그것도 일종의 팬이기 때문에 AC로 구동되는 그런 환풍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팬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즉 팬을 갖다가 온오프하기 위한 그런 회로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 그 제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그냥 온오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오프 기능 구현을 위한 설계가 있겠습니다. 자, 온오프 기능 구현을 위한 설계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릴레이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릴레이를 이용해서 릴레이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해서 팬을 회전, 멈춤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팬 제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팬 속도를 갖다가 제어하고 싶다. 자, 온오프 제어뿐만이 아니고 팬 속도도 제어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DC 모터 같은 경우, DC 모터에 의해서 회전하는 그런 팬 같은 경우에는 뭐 PWM 파형 같은 걸 이용해서 플러스 스위칭 회로, 파워 스위칭 회로, 주로 뭐 트랜지스터나 FET 정도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스위칭 회로를 이용해서 팬 속도도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뭐 PWM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뭐 MCU 같은 것도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회로 설계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릴레이 구동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릴레이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큰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수십 mA 정도의 전류를 갖다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릴레이 구동 회로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회로 설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은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자, 회로를 적외선 센서를 이용 감지가 되면 팬을 1분 동안 구동시키는 회로를 갖다가 이제 설계를 할 건데, 자, 1분 동안 구동한다. 1분 동안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 동안이라는 시간을 체크하는 방식, MCU를 쓸 거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되겠습니다. MCU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AVR, ATmega 128이라든지, 뭐, STM32, 뭐 이런 거라든지, 요새 뭐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거니까, 자, 예를 갖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갖다 사용해서 1분을 갖다가 측정할 건지, 아니면 회로적으로만, 자, 앞에다가 o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MC를 사용하지 않고 회로적으로 1분을 구동하게 할 것인지, 1분을 갖다 측정해야 되겠죠. 자, 이때는 저희가 타이머 IC를 쓰면 되겠습니다. 타이머 IC의 모노스테이블 모드, 회로 방식을 갖다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구성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C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MC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외선 센서 출력을 뭐 증폭하고, 그 다음에 뭐, 비교기 같은 걸 이용해서, MCU의 입력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신호로 다 변환한 다음에 MCU의 외부 인터럽트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인터럽트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외부 인터럽트 입력에 의해서 타이머를 구동시켜서 1분 동안 출력, 팬을 갖다가 ON 시키는 출력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로적으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외선 센서 출력을 타이머 IC, 저희가 O 타이머 IC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이머 IC의 모노스테이블 모드의 트리거 신호, 적외선 센서의 출력을 타이머의 트리거 신호로다 사용을 하고, O 타이머 IC의 그 회로를 모노스테이블 모드로다가 동작할 수 있도록 회로로 외부 저항과 캐패시터를 이용한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출력이 1분 동안 나갈 수 있도록, 트리거 신호가 입력됐을 때 출력이 1분 동안 하이로 출력될 수 있도록 R과 C 값을 갖다가 미리 조정해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이제 만든다 하면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릴레이 구동이라든지, 뭐 PWM 발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트랜지스터를 구동하는 회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회로 설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MC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MCU를 갖다가 이용해서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된 펌웨어를 갖다가 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기능이 구현되는지, 그리고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지, 자, 이런 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그런 웹 서핑을 통해서 뭐 필요한 회로나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같은 걸 갖다가 바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구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당장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나와 있는 내가 외부에서 갖고 온 그런 회로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셔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부품에 대한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야지 어떤 시스템 기능을 갖다 구현할 때, 이거는 이런 센서를 쓰고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네 라는 이런 어느 정도의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차근차근 어떤 단계를 밟아 가실 걸 갖다가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어떤 지금 적외선 센서를 이용 감지가 되면 팬을 1분 동안 구동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